네, 안녕하세요. 소설쟁이와입니다. 자, 이번 주 세액지 나온 종목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취합을 했고요. 이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섹터별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한 대 묶어서 보면 좋은데 제가 그냥 무작위로 작업을 했거든요. 밑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거래 대금이 많지 않은데 일단 빼봤어요. 세아제강 지주. 거래 대금은 많지 않으나 어, 이쪽 그 수익지 배열이 좋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가 최대 세액지인데, 이 구간이, 이거를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구간도, 그 다음 최대 세액지죠. 예, 이 구간도 지금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거래가 난 게, 팔아먹기 위한 건지, 안 그러면 추세 상승을 가져가기 위한 것인지 좀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세아 제강지주 아마도 네, 엘래스카 섹터로 움직였던 걸로 유추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주 산업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어떤 섹터를 타고 이 거래 대금을 늘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종목은 좀 안 좋죠. 패턴이 안 좋기 때문에 몸을 상당히 낮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S&T 다이내믹스는 최고가 찍으면서 좀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났거든요. 예, 보시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큰 금액은 아니어서 어, 신고가 행진 패턴을 계속 가져가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긴 하나 이제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이 신고가 돌파 이후에 좀 늘어났다. 물론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겠으나 좀 이런 점들은 혹시나 지금 이제 K방산 섹터가 강하기 때문에 나온 현상으로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S&T 다이내믹스하고 저 위에 있지만 파이브 프로 이런 종목들이 고점에서 지금 거래대금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거래대금인지 안 그러면 조금 더 추세 상승을 길게 가져가기 위한 거래대금인지는 좀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철강주들이 나옵니다. 현대제철 다 똑같아요. 현대제철 그러니까 이제 거래대금 많이 나온 것으로 이제 주로 보는 게 좋겠죠. 주도주 역할을 하니까 현대제철이 1,500억. 그 다음에 문배철강은 이제 가벼운 종목입니다. 192억이니까 어때요? 예, 팔아먹기 위해서 거래대금을 늘린 거죠. 물론 이게 다 팔아먹은 것인지 안 그러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것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패턴은 좋지 않고 또 주도주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 순서대로 해볼게요. 한국항공우주는 이거는 거래대금이 2,500억 나왔기 때문에 아마 추세 상승을 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스틸리온이 한 1,600억 정도 났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눌림을 줄 때가 좋죠. 이런 경우에는 장중 기준가 통해서도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좀 꾸준히 좀 주도성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 인텔리안 테크인데요. 인텔리안 테크가 원래 최대 수익지는 여기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그려보면 이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을 지금 돌파는 못했겠죠? 한참 멀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닌가. 바닥권에서 거래를 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원 수렴 후에 다시 한번 상방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아제강인데 169억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작으니까 세액지가 나왔다 하더라도 최대 세액지네요. 와우. 최대 세액지인데 이제 중소형 종목이라 변동수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점을 달릴 때는 좀 팔아주고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을 낮춰야 되겠죠. 그다음에 GI 이노베이션인데요. 이 종목은 이 소개를 해드렸죠. 이 코스닥 종목의 시총 하위, 시총 하위도 아니에요 이제는. 코롱 티슈진, 보르네오. 이름이 또 금방 까먹네요. 그다음에 올릭스, 오스틴, 이름이 이렇게 낯설어요 다. 그다음에 젠백스, 올릭스, 지아이노베이션, 얘가 제일 시총 하위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특징을 가지고 급등을 하면서 거래대금을 늘렸는데, 중요한 것은 최대 수익률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를 했을 때는 이미 뭔가 이 속셈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가 갭을 이루어지면서 상승 중기 단계로 접어들고, 이제 말기가 어디냐, 이제 이거 따져 물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래대금도 꽤 많아요. 474억, 적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태광산업인데요. 태광산업은 세액지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 한번 가보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나 거래대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들은 좀 투자하실 때 유의가 필요하고요. 신세계하고 농심, 신세계는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가지 않을까. 신세계 농심은 이제 다음 주, 제가 아까 이 착각을 해가지고 대체거래소 종목이 100개로 늘어나는 시점이 17일이에요. 17일. 그러니까 14일까지는 일단은 10개 종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요. 17일부터 100개, 24일부터 350개, 31일부터 800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2단계에 들어가는 종목이 신세계, 농심 이런 종목들이더라고요. 농심도 이제 바닥에서 거래 늘고 올라왔기 때문에 에너지를 수렴하면서 조금 추세 상승을 가져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덕성은 거래대금이 865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대 거래는 뭐 이 정도 라인인데 터치를 했죠. 터치했는데 애초에 이게 정치 섹터이기 때문에 뭐 어려울 정도의 또 슈팅을 나가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정치 섹터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지금 현재 화두는 엘리스카 가스관, 이게 이제 지금 화두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제일 크게 났습니다. 포스코홀딩스 5천억.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절대 수익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이제 이런 종목이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셔서 질문을 남기셨던데, 우리가 수익을 퍼센트로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 규모가, 이게 투자 자산 자체가 좀 낮은 분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얘가 10% 오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을 1억을 투자하게 되면 1,000만 원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 절대 수익, 이런 1,000만 원이라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종목이라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던데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착시 현상이라는 것은 그 차트의 흐름을 제가 판단을 하는 견해글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산업인데요. 대원산업도 크게 보면 거래 대금이 196억이기 때문에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하방에서 몸을 낮출 필요가 있는데, 얘도 사실은 이 수익지 관점으로 보자면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지금 밑에 구간이 있거든요. 이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돌파를 했잖아요. 마지막. 그래서 좀 이제 눌림 줄 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니드, 전통형 방산 섹터인데 왜 잡혔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전에 제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버려서 잡혔나 봐요. 이게 이제 세액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세액지 돌파했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돌파를 못했고,
그러면 이거 돌파하면 조금 더 시세를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휴니드, 퍼스텍 이런 종목들은 전통형 방산 섹터인데 거래 들리고 왔지만 이제 팔아먹기 위한 거다. 1차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LG이노텍이 이번에 거래 늘렸는데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성강밴드는 지금 계속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이게 지금 추세 상승을 가져가기 위한 것인지, 안 그러면 이쪽에서 냅다 지금 팔고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패턴 A이긴 하나, 그러니까 위에 이거를 마지막 고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게 고점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와 집중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늘단조도 이제 이때 세액지가 낮지만 팔아먹기 위해서 올라온 거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지금 뭐 아까 휴니드, 퍼스텍, 하늘단조, 전통형 지금 방산 섹터 종목, 개별 종목들이 거래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팔아먹기 위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오를 때마다 팔아주는 게 맞지. 당장은요. 그 다음에 시노펙스는 이번에 이슈 뜨고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추후 더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조금 얘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똑같이 보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조사 대상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성밸브는 이제 또 이 LNG 가스가 엮여서 올라왔는지 또는 모르겠습니다. 왜 올라왔는지. 거래 대금이 늘었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탄력이 있을 수도 있다. 며칠간은.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흐름 자체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IMBC가 잡혔는데요. IMBC는 여기서 잡힌 거죠. 네. 그래서 요게 한번 내려왔죠. 기회를 줬는데 지금도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팔아먹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코나이도 정치 섹터 주죠. 흐름 자체가 정치 섹터 주잖아요. 딱 세액지 만들고 상방에 매도해주고 끝. 그리고 또 내려온다. 이런 거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애니능률은 설명드렸듯이 이게 또 정치 섹터 주니까 월요일 날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 줄 필요가 있다. 투자를 지금 이 곤약에서 안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액지 학습을 위해서 지금 계속 3주 연속 방송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하이스틸은 좋다고 그랬죠. 하이스틸이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세액지가 이 도치가 났어요. 계속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가 기회죠. 그러니까 쉽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크게 났기 때문에 하이스틸이 탑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오늘 그 거래대금 이번 주 난 종목 중에서는 풍산도 이 K 방산 섹터인데 좀 미약하긴 하나 지금 흐름은 좋게 잡았다. 그래서 상방으로 가기 위한 거고, 대양전기공업도 좀 잡혔지만 이게 세액지거든요. 그래서 세액지 고점을 지금 돌파를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큰 지금 거래대금은 아니지만 일단 팔아먹긴 했으나 뭔가 좀 자세히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신스틸은 여기가 세액지죠. 근데 거래대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올 때 팔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조합이 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덱스터는 이게 세액지네요. 이게 기일 수도 있겠네. 20기준가 올라오면요. 그죠? 왜 올라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90% 빠졌어요. 실적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 클리오가 올라왔는데 거래가 늘어났죠. 바닥에서 나쁜 건 아니고, 또 세액지 이 기준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주의식 기준가 낮춰가지고 1,800, 18,400원 제가 18,4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 18,400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낮춰서 들어가면 얘도 수익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NFC 아이들은 그래 되게 많지 않죠. 100억 단위니까 이런 애들은 뭐예요? 팔아먹는다. 이 데이터에 수렴이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승입니다. 1승도 지금 종가는 5,100원인데요. 얘도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몸을 낮춰 사되, 몸을 낮춰 들어가되 고점 줄 때는 꼭 수익을 추구하는
그 습관이 필요로 해요. 그냥 쳐다보면 큰일 납니다. 그 장중 변동성 막 10%씩 줘버리면요.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꼭 그러한 원칙들은 좀 지켜주셔야 되고요. 파이버 프로는 설명을 아까 해드렸고, 이 휴스틸도 지금 이 거래대금이 이 최대 세액지가 낮는데 실제로는 거래대금이 미약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좀 팔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얘들은 이 거래대금이 부족한 애들은 나중에 다시 다 되돌아가요. 이 점 참고해 주셔야 되고, 동양철관이 좀 거래대금이 낮는데 아직 입형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얘도 좀 눌림 줄 때 들어가는 게 낫지, 또 오를라 파닥파닥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게 되면 물릴 가능성도 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팔아먹는 건지 아닌지 이거 애매하죠. 제가 얘기했죠. 어피문에서 이 추세만 닿으면 매도를 해주고 있다. 예? 추세만 닿으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주의와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넥스틸입니다. 넥스틸이 지금 거래대금이 많지 않아요. 169억. 그래서 일단 종가를 확인했죠.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하방 이익이 왔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HJ중공업이 세액지를 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시작한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J중공업은요. 그래서 하방 줄 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CJ제일제당은 이제 시작한다. 하지만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에너지원 수렴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리츠 금융주주가 거래대금이 쭉쭉 늘어나는 건 아마 팔아먹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올릭스 6개 종목 중 하나죠. 코스닥 시총 하위 제약바이오 섹터의 6개 종목인데 지금 거래 전체 볼륨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하방으로 왔을 때가 아마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보로노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미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뭔가 새롭게 뭔가 팔아먹기 위한 것보다도 뭔가 있어요. 뭔가 있는데 그 대신 기업 분석은 꼭 필요로 하다. 이 점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스튜디오 미르,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미르 같은 그룹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흐름은 좋다. 최대 세액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에너지좀 수렴되면 반드시 한번 슈팅 나간다. 이 점은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J2K 바이오 딱 원하는 위치에 있죠. 원하는 위치, 여기 안착됐을 때 우리가 한번 여기는 팔아줘야 되는 거였고, 안착됐을 때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그 위치에 왔다. 이 정도만 안내를 드리고, 세액지는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기준가예요. 여기 한번 도전하고자 하는 중기적인 목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ICTK는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늘어나고 있고, 결국은 이 정도까지 가고자 하는 흐름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 M83 이제 시작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신생 패턴 중에 지금 M83, ICTK 이런 종목들이 조금 좋아 보인다. 이 정도로 좀 꽤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신규 수익지. 이렇다면 다음 주 시장이 좀 좋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현금 비중 관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수익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